서울의 심장부 JX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28배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남자. 강지훈 대표의 세상은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고 예측 가능해야만 했다. 그의 삶에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8 소녀. 대체 이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와 앳된 미소를 지닌 소녀 사이에 놓인 계약서는 어떤 운명의 서막을 열게 될까?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흙과 백의 미니멀리즘만이 존재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한서연은 그 값비싼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게 교복을 다려 입은 채였다.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한 듯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이 그녀의 긴장을 드러냈지만 지훈을 마주하는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모습이 지훈의 심기를 미묘하게 건드렸다. 그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계획에 없던 데이터 값을 발견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서였다. 지훈은 턱짓으로 서명을 재촉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온도처럼 차가웠다. 계약 조건은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숙지했을 거라 믿는다. 1년 법적인 아내로서 내 곁을 지키는 대가로 너와 내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이 계약은 철저한 비즈니스다. 감정적인 교류, 사적인 기대는 일절 금물이야. 네가 할 일은 그저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이 되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해.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기계가 미리 입력된 값을 출력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말업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수십 번 읽어 너덜너덜해진 조항들을 다시 한번 좇았다. JX그룹 안주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언론 대응 매뉴얼, 심지어는 공식 석상에서의 미소 각도까지 규정된 비인간적인 조항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마지막 장, 아버지 한상진의 이름이 적힌 작은 부록이었다.
한상진 수석연구원의 명예퇴직금 및 유족 보상금 일체 지급. 이 한 줄이 그녀가 이 모든 굴욕을 견뎌야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제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아졌다. 그는 한서연을 그저 돈에 팔려온 순진한 소녀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건 계약 조건에 없는 내용이다. 내 권한 밖의 일이야. 지훈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과거의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탐욕스러운 숙부 최민준 이사를 비롯한 적대 세력으로부터 JX그룹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한서연은 그 명분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도구일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비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이상 호랑이를 잡을 기회 또한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슬픔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그래서 더 읽어내기 힘든 묘한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궤도 위로 올라섰다. 그 미소의 의미를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지훈은 차에 올랐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백미러를 통해 그를 살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대는 너무 어립니다. 지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리기 때문에 더 완벽한 거야, 김 비서. 순종적이고 다루기 쉽고 무엇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지. 초의 이사가 내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이보다 더 안전한 선택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서연의 그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 단단한 심지를 품고 있는 듯한 그 표정이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에 끼어든 버그처럼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다. 손에 든 고급스러운 계약서 파일이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JX그룹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연구자료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그녀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은 그 모든 것을 위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의 아내가 되어 JX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찾고 진실을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녀의 여린 얼굴 위로 굳은 결의가 서렸다. 며칠 뒤 JX그룹 내부에는 강지훈 대표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폭풍처럼 퍼져나갔다. 상대가 JX그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소녀라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이사회 회의실 지훈의 숙부이자 JX그룹의 실세인 최민준 이사는 보고를 받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작 18살짜리 계집애라. 지훈이가 궁지에 몰리긴 몰렸군. 푼기 신부가 그의 발목을 잡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는 애송이 조카의 치기 어린 선택을 비웃으며 새로운 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야망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지훈과 서연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거대한 성에서 완벽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초라한 자신의 방에서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다짐했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의 동상이몽. 한 사람은 사랑을 믿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꿈꿀 여유조차 없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슴에 품은 채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 있는 얼음성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한서연은 거대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막. 그녀가 살던 낡았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작은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집 안의 규칙을 설명했다. 마치 새로운 기계의 사용법을 알려주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였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당신 방이다. 필요한 건 모두 안에 갖춰져 있어. 내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절대 들어오지 마.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웠지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칼날을 조용히 갈아야 했다. 집안일을 총괄하는 오 집사는 지훈만큼이나 냉정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사모님, 대표님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그 눈빛에는 은근한 경고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서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다도, 꽃꽂이, 복잡한 JX그룹의 가계도와 임원들의 신상 파악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얕보던 오 집사조차 서연의 놀라운 집중력과 학습 속도에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방 안의 최신형 컴퓨터 앞에 앉아 JX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 프로메트스의 기록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장난처럼 가르쳐 주었던 비상 백도어 코드를 기억해내며 접속을 시도했지만 JX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번번이 접근은 차단되었고 실패의 기록만이 로그에 남았다. 서연은 초조해졌다.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를 떠올렸다. 대표의 개인 서재라면 분명 더 높은 등급의 접근 권한을 가진 단말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절대 출입 금지라는 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서연이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몰래 예전에 살던 동네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자신만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와 구수한 된장 내음. 그 순간 지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의 얼어붙은 감정의 표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주방은 함부로 쓰는 곳이 아닐 텐데.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그녀에게 지훈은 의외의 말을 던졌다. 찌개에 감자를 너무 일찍 넣었군. 다 뭉개지겠어. 그는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무심하게 툭 던져주었다. 이거나 넣어. 그것은 조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계약서에 없는 첫 대화였다. 서연은 그의 무뚝뚝한 친절에 잠시 할 말을 일회었다. 얼음장 같기만 하던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본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최민준 이사를 파악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JX그룹의 비공식적인 가족 만찬이 열린 것이다.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다나한 원피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지훈의 고모이자 최 이사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무시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와서 하는 비아냥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에 지훈조차 내심 놀랐다. 최민준 이사가 능구렁이 같은 미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아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이 숙부에게 언제든 말하렴. 지훈이가 워낙 무뚝뚝하지 않니. 그는 서연을 이용해 지훈의 약점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친절 뒤 숨겨진 탐욕과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슬쩍 아버지의 이름을 흘렸다.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JX그룹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한상진 수석 연구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 순간 최 이사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지만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 한 연구원. 유능한 친구였지. 안타까운 사고였어.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기에 오히려 더 수상했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은 서재에서 보안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두철미한 성격이었다. 그의 눈이 한 줄의 기록에서 멈췄다. 펜트하우스 내부 IP에서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해킹 수법은 아마추어 같았지만 내부 구조를 모르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로였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부의 쥐새끼가 누구지? 그는 아직 그 쥐가 바로 옆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를 펼쳐보고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몇 줄이 적혀 있었다. JX그룹의 철벽 같은 방화벽을 뚫기 위해서는 다른 열쇠가 필요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아버지의 노트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황금 세 장은 그녀를 가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적의 심장부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훈련장이기도 했다. 아직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숨겨진 칼날은 그렇게 조용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고요했던 JX그룹에 폭풍이 몰아닥쳤다. 최민준 이사가 언론에 흘린 정보는 JX전자의 차세대 주력 상품인 AI 반도체 하이페리온이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것이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JX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든 책임의 화살은 총괄 책임자인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R&D팀은 패닉에 빠졌다. 언론에서 떠드는 결함은 내부 테스트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현상이었다. 명백한 음해 공작이었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JX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데이터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예민해진 신경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최민준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서연의 눈이 하이페리온이라는 단어에 고정되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의 후속 프로젝트. 그렇다면 핵심 아키텍처는 분명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복기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있을 것만 같았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의 서재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TV 화면 속에서 궁지에 몰린 지훈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위기는 지훈만의 위기가 아니었다. JX그룹이 무너지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구야, 들어오지 마.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문틈으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함은 메인 프로세싱 유닛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열 제어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캐스케이드 고장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예비 전력 분배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요.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상위 5%의 핵심 개발자나 알 법한 전문 용어들이 18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R&D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말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화벨이 울렸다. R&D 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대표님, 맞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특정 조건 해서만 발생하는 이론적 취약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준 측의 스파이가 내부 데이터를 조작해 있지도 않은 결함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제 방역의 증거는 확보되었다. 지훈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홀린 듯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의 공간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버지의 낡은 기술 서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계약을 위해 들인 순진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이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한서연, 당신 대체 누구지? 감사함과 의심, 그리고 정체 모를 호기심이 그의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였다. 며칠 후 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데이터를 공개하며 모든 루머를 일축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 선포하며 최민준의 목을 겨눴다. JX의 주가는 극적으로 반등했고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지훈은 이 분위기를 몰아 그룹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갈라 파티를 개최했다. 물론 그의 옆에는 법적 아내인 한서연이 함께해야 했다. 서연은 지훈이 직접 고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등장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기품 있는 태도로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 모습은 지훈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한 최민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훈을 직접 공격할 수 없자
교묘하게 서연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우리 새아가가 벌써 이런 자리에 익숙해진 모양이구나.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오르지는 말거라, 얘야. 밀랍 날개가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 이카루스에 빗댄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늘 이런 도발을 무시로 일관하던 강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제 아내의 날개는 숙부님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녹아내릴 걱정은 숙부님 자리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이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를,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위해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가로막은 그의 넓은 등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최민주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냉랭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새로운 인식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지우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다. 그의 철옹성 같던 갑옷에 분명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갈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아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무시했어야 할 숙부의 도발에 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마치 본능적인 방어 기제처럼 한서연을 감싸고 나섰던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서, 상의, 단순한 도구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안에는 그가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어조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계약 전에 파악했던 기본 정보 말고 모든 걸 알아내. 그가 GX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 동료, 평판, 친구 관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한편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암호 해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저택의 서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방에 있는 컴퓨터 역시 최고 사양이었고
JX그룹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는 없어도 외부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번호나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오래전 폐기된 물류 창고의 좌표와 과거의 날짜. 그게 전부였다. 허탈함이 온몸을 덮채웠다. 아버지는 대체 그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이미 사라져버린 장소의 좌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다. 희망의 끈이 눈앞에서 끊어진 듯한 절망감에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결국 며칠간 쌓인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서연의 몸을 덮쳤다. 그녀는 뜨거운 열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를 발견한 오 집사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것은 지훈이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에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귀찮은 변수가 또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미팅은 취소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는 이것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조급했다. 서연의 방에 들어선 지훈은 열에 들떠 붉어진 얼굴로 끙끙 앓는 그녀를 보았다. 식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꼬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나 영각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긴 기댈 곳 없는 18살 소녀일 뿐이었다. 그는 오 집사를 물리고 직접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간호해 본 적 없는 그의 손길은 서툴고 어색했다. 그때 열에 취한 서연이 무의식 중에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잠꼬대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이 알아놓은 사이 김 비서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의 머리를 강타하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한상진 수석 연구원은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 선대강 회장의 총애를 받던 수제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보고서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두 남자, 그리고 회사 야유회에서 한상진 연구원의 목마를 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편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최민준 이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한상진 연구원은 체계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다. 프로메트스는 선대 회장이 직접 그에게 맡긴 필생의 프로젝트였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자신의 삶의 운명처럼 얽혀 있었다.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의 딸. 그런 그녀가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자신의 곁으로 온 것일까?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림의 핵심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복수?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엉켜 들어갔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서연이 자신의 방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간호해준 지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았다. 서재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어색하지만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만은 않은 공기였다. 지훈은 손에 든 보고서를 등 뒤로 감추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사진 속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행복하게 웃던 한상진 연구원의 얼굴과 눈앞에 그의 딸을 번갈아 보았다. 묻고 싶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 우리 아버지들의 관계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하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 진실을 추궁하면 위태롭게 형성된 둘 사이에 작은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숨긴 채 무심한 척 말했다. 몸은 괜찮나? 아직 안색이 창백해. 더 쉬도록 해. 그리고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따스함의 정체를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과거의 망령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망령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인연의
접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 비극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들의 사진, 한서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빛, 시스템에 남은 의문의 접속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없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원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을까. 연민과 배신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 마치 예정이라도 된 것처럼 거센 폭풍우가 서울을 덮쳤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장대비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들겼다. 지훈은 텅 빈 거실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방에서 나오자 그는 들고 있던 조사 보고서 파일을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정적을 깼고 서류와 함께 쏟아져 나온 낡은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들, 그리고 그들 곁에 어린 아이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봐, 한서연.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 우리 아버지들의 인연을 이용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것.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분명.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지훈의 분노에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배신감에 눈이 먼 그에게는 그녀의 모든 말이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신뢰를, 그의 서툰 배려를, 그의 마음속에 싹트던 작은 온기를 그녀가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진실, 그래서 그 모든 게 연기였나? 그의 목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거실을 울렸다. 무력한 척했던 행동, 하이페리온에 대한 조언,
아파서 쓰러졌던 것까지 내 동정과 신뢰를 얻기 위한 계산된 쇼였냐고 묻고 있잖아. 그가 내지르는 절규에는 분노 이상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서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다고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지우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방법이 없어. 날 속이는 걸 선택했지. 날 이용하는 걸 선택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그저 계약서에 적힌 조항일 뿐이야. 내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내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폭풍우 소리와 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그들이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감정의 교각이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얼음보다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지훈과 서연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마주쳐도 시선 한 번 주지 않았고, 필요한 말은 오 집사를 통해 전달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냈다. 서연은 며칠을 알았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지훈의 잔인한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지를 불태웠다. 이제 그녀는 이 싸움에서 완벽히 혼자였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단서에 매달렸다. 지훈 역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는 배신감의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켰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빗속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부 사이의 불화는 숨길 수 없는 법. 최민준이 매수한 한여를 통해 펜트하우스의 냉전은 고스란히 그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최민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처음부터 그 어린 신부가 조카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어리석은 놈, 결국 계집애한테 마음이나 줘버렸군. 그는 지금이 강지훈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를 시작해.
다음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끌어내릴 거야.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판을 짜도록 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지훈의 부서진 마음을 딛고 JX그룹의 왕좌를 차지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했다. 그는 플랜 B를 가동했다. 강지훈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횡령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터뜨린 것이다. 최민주는 강지훈의 명의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비밀 계좌까지 만들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JX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최민준이 이끄는 감사팀이 즉시 구성되었다. 강지훈 대표의 모든 법인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권한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짜릿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강지훈의 충직한 신복 김 비서는 자신의 상사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의심은 최민준 이사의 직속 라인에 있는 한 재무팀 부장에게로 향했다. 며칠간의 잠행과 추적 끝에 김 비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최민준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이번 횡령 조작의 전말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그는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감시망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민준이 보낸 수하들이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비밀 장부는 빼앗겼고 김 비서는 고의적으로 연출된 뺑소니 사고를 당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훈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김 비서를 보며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함께 자라온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차가운 기계들에 둘러싸여 생사를 헤매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최민준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한편 서연 역시 횡령 스캔들과 김 비서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강지훈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그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배후에 최민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단서, 창고의 좌표와 날짜가 스쳐 지나갔다. 김 비서의 사고는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어쩌면 그 단서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었느냐를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그 날짜에 해당 좌표의 폐창고를 임대한 회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아르고 홀딩스. 김 비서가 마지막까지 뒤쫓던 재무팀 부장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였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최민준의 비자금 창구를 발견했고 그 증거를 남겼던 것이다. 서연은 곧장 김 비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서연은 공허한 위로의 말 대신 자신이 찾아낸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아르고 홀딩스, 초회 이사의 비자금 뿌리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단서였어요. 아마 김 비서님도 이걸 추적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훈은 멍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슬픔과 패배감으로 마비되었던 그의 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이 거대한 음모를 풀어낼 단 하나의 실마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증오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자신을 속인 기만자가 아니라 같은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동지. 개인적인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눈앞의 위협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거대했다. 왜 날 돕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최민주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니까요. 그는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희생당하게 둘 수 없어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냉전은 끝났다. 그 자리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결의에 찬 에너지가 대신 들어찼다. 한때 그녀에게 금지되었던 공간, 지훈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노트, 유령 회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지훈이 알고 있는
JX의 내부 정보들이 모두 펼쳐졌다. 지훈의 눈에 다시 예전의 냉철한 빛이 돌아왔다. 주주총회까지 앞으로 72시간. 계획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램프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었다. 배신과 슬픔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이라는 불길 속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마침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72시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잠과 식사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기반으로 아르고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기술력은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꿰뚫고 마침내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업 정보와 아직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충성파들을 이용해 최민준과 결탁한 이사진들의 약점을 수집하고 법적인 반격의 토대를 마련했다. 혼돈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 텄다. 지훈이 밤새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서연은 그의 전략에서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증오와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굳건한 신뢰가 들어섰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교란 작전이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승리를 확신한 최민준과 그의 세력은 오만해졌고 그들의 경계는 눈에 띄게 허술해졌다. 두 번째는 결정적인 비수였다. 서연은 최민준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가 현 정권의 실세인 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커지녔다. 지훈은 평소 신뢰하던 강직한 성품의 기자에게 연락해 모든 자료를 넘겼다. 자신의 신호가 있을 때만 기사를 터뜨려 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결전의 날, JX그룹 강당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후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서연은 약속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한 외부 공간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가 시작되었고 최민준 측은 준비한 대로 강지훈의 횡령 증거를 제시하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장이 해임안 투표를 선언하려는 순간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투표하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횡령 혐의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프로메트스와 아르고 홀딩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는 서연이 밝혀낸 자료를 토대로 최민준의 비자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JX에서 아르고 홀딩스로 그리고 다시 최민준의 차명 계좌와 유력 정치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어서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김 비서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회계부장과 나눈 대화의 녹음이었다. 그 안에는 이번 횡령 사건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부장의 자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최민준이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상진 연구원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그는 한상진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최민준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강당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 휩싸였다. 최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신호를 보냈다. 그녀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기자의 단독 기사가 모든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다.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려 퍼졌다. JX그룹의 비리와 정치 스캔들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강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훈의 사전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횡령, 배임, 산업기술 유출, 살인교사 혐의로 발부된 최민준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의 곁을 지키던 이사들은 썰물처럼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저주와 부인을 외치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끌려 나갔다. 게임은
강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총회는 정회되었다.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의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이겼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끝났어. 지훈이 마침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있어요. 강지훈 씨, 해냈군요. 그는 눈을 감았다. 회사를 되찾았고 친구의 복수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어렵고 복잡한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몇 주가 흘렀다. 최민준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JX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지훈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김 비서는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그 손길에 김 비서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는 오랜 친구 사이의 굳건한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같은 시각 서연은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 공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그의 모든 누명이 벗겨졌음을 조용히 고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 비로소 평온해 보였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마음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펜트하우스에도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어색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명분 역시 사라져버렸다.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계약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 집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를 보고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은 어느새 자신의 삶이 그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온기가 스며든 집, 그녀가 서툰 솜씨로 끓여주던 된장찌개,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던 서재에서의 시간들. 그녀가 없는 이 집은 다시 얼음성으로 돌아갈 터였다. 계약 기간이 끝나 그녀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 어떤 경영 위기보다도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작은 가방을 꾸렸다. 그녀는 며칠만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예전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이 집을 떠나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지훈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서재로 들어간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했던 남자, 절박한 복수심에 불타던 소녀.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 위에 그들이 아니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거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지훈은 차를 몰아 그녀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세상이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꾸밈 없고 순수한 웃음소리. 그 웃음은 그의 심장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를 발견한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거창한 말 대신 진심을 꺼내 보였다. 우리 계약을 파기하러 왔어. 그는 들고 있던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실수였어. 내가 뱉었던 모든 차가운 말들, 그날 밤 당신에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어. 사실은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사랑한다.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나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어? 대표와 계약 신부가 아니라 남자 강지훈과 여자 한서연으로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미래는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처음 만났던 날의 그늘진 미소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정한 미소였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게 할게요. 1년 후 화창한 봄날의 작은 정원에서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최측근들과 가족들만이 모인 소박하지만 따뜻한 예식이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 비서가 사회를 보았고 서연의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계약 결혼이라 믿었던 CEO는 18 신부의 그 미소에 진심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미소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세상의 전부를 찾았던 것이다.